전력전자 회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랑 변압기 같은 어떤 부품을 이해할 때 아주 기초가 되는 소재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 내용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자석이 되는 물질의 매개체, 그 물질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화가 되기 쉬운 정도. 그러니까 자기화가 된다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전기 에너지를 인가했을 때 여기서 자압이 얼마나 생기는지, 자기력선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특징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찾으시면 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에 대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일부를 발췌해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 보았습니다. 강자성은요, 상대적인 자기 투자율이 1보다 매우 큰 특성을 가진다. 물론 설명은 많지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매우 큰 특성입니다. 매우 큰. 반면에 상자성은 자기장에 끌리며 상대적인 자기 투자율이 1보다 크다. 1보다 큰 건 같은데 얘는 그냥 평범한 게 큰가 봐요. 강자성은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반자성은 투자율이 1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0 혹은 그 이하. 물론 자하율이 0 이하가 되려면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 설명 세 가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들은 위키피디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에요. 현상. 이건 현상입니다. 물질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에요. 왜 이러한 특성이 생겼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건 사실 그 접근법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철이 왜 강자성체냐,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니까. 단지 철은 투자율의 1보다 아주 큰 소재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현상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왜 존재하느냐, 왜 그러냐 라기보다는 철은 투자율이 아주 높은 특성을 가진다, 고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도대체 투자율이 뭐지? 철은 자석이 잘 붙잖아. 그걸 말하는 건가? 맞습니다. 자기 투자율이 높다는 말은 자기화가 그러니까 자기력을 잘 받아들인다, 잘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약간의 외부적 에너지로 소재 내부에서 자압이나 자기력선 생성이 굉장히 쉬운 소재입니다. 다시 한번, 강자성 물질은 투자율이 아주 큰 특성을 가진다. 투자율이 크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발생되는 자기력의 압력 혹은 자개 강도가 생기기가 굉장히 쉽고, 자개 강도로부터 생기는 자기력선도 매우 많다라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재로는 철, 니켈, 코발트 등의 금속, 금속의 일부 소재랑 산화철, 산화크롬 등등의 금속 산화물, 그러니까는 산소랑 결합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니켈이나 코발트까지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철은 이해 가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못에다가 구리선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면 그 전자석이 됐잖아요. 그 전자석이 됐던 이유가 철은 약간의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기력선을 생성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상자성은 설명을 보면 자기쟁에 끌려요. 이건 자석에 뭔가 반응은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고 약간의 자기 투자율이 있어요. 1보다 큰 자기 투자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 투자율 1의 개념이 뭐냐면 1이 뭐냐면 1인 조건이 진공입니다. 진공.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 그때의 자기 투자율이 1이면 진공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공기 같은 거 여기서는 액체 산소나 알루미늄, 백금도 있네요. 자, 근데 문제는 1보다 크긴 하니까 뭐 2나 4가 될 수 있잖아요. 2나 4, 뭐 10, 100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아주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면 얘네들이 붙으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좋은 예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 투자율이 1보다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자석에 뭔가 영향을 받는 소재이긴 합니다. 근데 철만큼은 아니에요. 철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자성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자기력선이 생성되고 전기 에너지를 제거하면 자기력선이 없어집니다. 근데 위에 강자성, 철은요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자기력선이 생겨요. 근데 전기 에너지를 제거하면 없어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없어지긴 없어집니다. 결국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전기 에너지로 인해 발생된 자기력선들이 없어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오히려 걔를 없애려면 에너지를 역으로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고 반자성은 투자율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자화율이 거의 0 이하도 되는 거죠. 얘네들은 뭐냐면 자석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0 이하가 되면 자석을 밀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쓰는 거죠. 이런 재료들을. 그래서 수소물, 수정, 비스무트, 수은, 납, 구리 이런 대부분의 금속들이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이거 뭐였더라? 그 어떤 금속을 영화로 냉각해가지고 자석에 띄우는 실험 하잖아요. 그 초전도체라고 하나요? 그렇죠? 걔네들이 반자성체 재료이고요. 위에서 언급된 강자성, 상자성이 아닌 대부분의 금속은 이렇게 급 영하 그 뭐죠? 절대 온도까지 냉각하면 자화율이 0 이하의 반자성을 띠면서 자석을 밀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꽤 긴 설명이었는데 전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은 지금 설명해드린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 우리는 이 중에서 강자성이나 상자성을 어떤 인덕터나 변압기로 쓴다. 강자성은
투자율이 매우 큰 물질로서 약간의 전기 에너지 혹은 근처에 자화가 된 어떤 자성체가 있으면 쉽게 자기 이력선을 생성한다. 상자성은 똑같지만 생기는 정도가 매우 약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공기 혹은 진공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글쎄 여기서는 수은? 아니면 뭐 구리? 뭐 이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